한 시간에 뭐 했냐면 점이랑 도형을 평행이동도 해보고 대칭이동도 해봤거든. 근데 평행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그냥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대칭이동은 어디다 대고 대칭이동 할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왜 지난 시간에 정리할 때 점과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y는 x란 직선, y는 마이너스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이런 거 정리했다고요. 그죠? 근데 오늘은 뭐 얘기할 거냐면 똑같이 대칭이동을 하긴 할 텐데,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경우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라는 건 어떤 점을 A, B라고 하는 점을 소문자로 M, N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보겠다는 거야.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대칭이동을 하겠다는 건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온 것만큼 똑같이 요렇게 가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요렇게. 그렇게 해서 이 점이 누구인지를 찾아볼게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 y다 라고 하면 보자마자 나오는 성질이 있어. 그게 뭐냐면 x, y랑 a, b 둘의 중점이 어디다? m, n이다, 그 얘기예요. 대칭이동 하는 거라는 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겠다는 건 그런 의미라고, 여기서 이렇게 온 것만큼 다시 보내면 그게 요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야 라는 소리이고, 써먹을 성질은 뭐라고요? 중점이라고요. 식을 만들어 보면 그래서 m이라는 게 a랑 x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고, n이라는 건 b랑 y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난 지금 x, y가 궁금한 거잖아요. a, b는 문제에 나와 있겠지. m, n도 문제에 나와 있겠지. 나는 얘를 찾고 있는 중이거든, x, y. 그래서 요 녀석을 x와 y에 관한 식으로 다시 바꿔 써보면 누가 되냐면 x는 요 올릴 거야. 2m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y는 2n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2m a, 2n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야. 결과가 이거거든요. 약간 복잡한데 생긴 모양은 이거야. 이거 2배 한 다음에 이거 빼면 얘 나온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식의 모양이 그거니까 뭐 방법이 없지, 외워야지. 외울 수 있으면 바로 외워서 써먹으면 되고,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아, 얘와 얘 중점이 이거라고 그거 가지고 유도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어제 슬쩍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그림에서 우리가 빠르게 눈치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여기까지 오는 것만큼 그대로 더 가는 거잖아요. 이거랑 이거 두 개는 문제에 나와 있을 거거든. 그럼 이런 얘기다. 여기서부터 이 두 점, 이은 선분을 2대 1로 외분하는 점 찾으면 그게 또 x, y이기도 해요. 이 그림에서 보면 2대 1로 외분하는 거 공식 기억납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a, b하고 m, n을 2대 1로 외분하는 거야. 그럼 x좌표는 2-1분의 2-1에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거잖아요. 2m 하고 1a 인데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2m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죠? y좌표도 똑같겠지 뭐. 2-1분의 2n 1b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뭘로 기억하시든 제가 일부러 여러 개 이야기한 거야. 헷갈리라고 여러 개 말한 게 아니라 뭐로 기억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다짜고짜 외우셔도 되고, 다짜고짜 외웠는데 잘 기억이 안 나 혹은 불안해 그러면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라고. 그 과정 뭐였다고? 얘네 둘의 중점이 얘라고. 그게 혹시 기억 안 나면 이 그림으로 2대 1 외분점이다 가지고 찾으셔도 어차피 똑같은 공식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머릿속에 딱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하세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그럼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건 이렇게 찾았다 치고 도형을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건 특별히 책에서 도형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대충 유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배운 도형이라고 해봐야 직선, 포물선, 원, 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생긴 직선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대칭 이동을 한다는 건 이 위에 있는 여러 개의 점 각각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요 점 여기다 대칭 이동 시켜서 이리로 보내는 거고요. 이 점 여기다 대칭 이동 시켜서 이리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요 두 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어차피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여기로 대칭 이동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였냐면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 아니면 지나가는 두 점 이러면 되거든. 직선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대칭 이동시켜서 새로운 점 두 개를 찾고 나면 직선의 방정식이 새롭게 하나 찾아질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지만 어떤 직선을 어떤 점에다 대칭 이동한다고 해서 기울기가 달라지진 않아요. 대칭 이동이라는 건 점을 보낼 때는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되지만 그림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컴파스로 점 찍어서 180도 돌리는 거다 그랬잖아. 그죠? 이 직선을 요 점에다 대고 180도를 돌리는 거야. 180도 돌려봤자 기울기 안 달라진다고. 그죠? 그래서 결국 점 하나만 잘 찾으시면 돼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요 점을 이 점에다가 대칭 이동시켜. 그래서 점 하나 찾고요.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원하는 녀석이 찾아진다. 그런 소리예요. 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겨먹은 원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잖아. 그럼 원래는 이 원 위에 있는 요 점 여기다 대칭 이동하고요. 뭐 이런 점도 여기다 대칭 이동하고요. 또 뭐 나머지 이런 점들도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이런 점들을 다 찾아서 연결하면 원이 될 거거든. 근데 그래 봤자 뭐만 찾으면 돼. 중심만 잘 찾으면 돼. 180도를 돌려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은 안 달라져요.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만 살피면 돼. 원의 중심을 여기다가 대칭 이동시키면 이리로 가게 될 거고 반지름은 그대로인 상태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뭐 대략 이렇게 생긴 원이 그려지게 될 거라고요. 그죠? 굳이 점을 여러 개 찾을 필요 없이 얘도 점 하나만 잘 찾아보시면 유추할 수 있다. 기울기는 안 변하니까 지나는 점 하나만 찾으면 돼요. 반지름은 안 변하니까 원의 중심만 잘 찾아보시면 돼요. 되죠? 포물선은 약간 골치 아파서 제가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포물선의 경우엔 180도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었던 건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위로 볼록이었던 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걔는 이렇게 그림으로 찾는 게 약간 귀찮기 때문에 그냥 식으로 찾으면 돼요. 그냥 다짜고짜 식으로 찾으면 돼요. 봐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대. 이 녀석을 뭐 할까? 1,1? 1,1 너무 쉬운가? 그래도 1,1 1,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 거예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어떤 점 예를 들어 A, B라는 점이 있었다고 쳐봐요. 요 점을 여기다 대칭 이동할 거야. 1,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 뭘로 바뀐다? 옆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E-A, E-B로 바뀐다. 이거 왜 E-A랑 E-B가 나왔는지 알겠어? 1이니까 이거 2배 해서 이거 빼고 이거 2배 해서 이거 뺀다고. 똑같이 둘 다 1이어서 좀 헷갈리나? 숫자를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1,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얘는 E-A,
6-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요거 2배 한 거에서 이거 빼고 요거 2배 한 거에서 이거 뺀 거. 그래서 요 점이 되거든. 근데 도형을 이동하면 도형은 어떻게 생겼었다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었다고. 얘를 이거랑 똑같이 대칭 이동하면 누가 돼야 되냐? 얘를 만드는 과정은 x좌표가 이렇게 변했지만 결론으로 누가 나와야 한다고? fa, b는 0이 나와야 되게 하는 거라고. 얘를 어떻게 바꿔야 x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y 자리에다 이거 집어넣었을 때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2-x, 6-y. x 자리에 2-a를 집어넣으면 2-a니까 a만 남을 거고 마찬가지로 요거 그대로 y에 집어넣으면 b만 남게 될 거야. 생긴 모양이 어때요? 똑같아요. 요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결과가 이거라고 했는데 요 도형, 요 함수를 요 점에 대칭 이동해도 결과는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고. 대칭 이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거였잖아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데 그럼 점의 경우에는 y 좌표 부호가 바뀌었어. 도형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어. y 좌표의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y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원상복귀 시키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1,3에 대칭 이동한데 2-a라고 바뀌었어. 이걸 다시 a로 만들려면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해주면 된다고. 2에서 이거 통째로 빼면 다시 a로 바뀔 거다 그 얘기라고요. x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얄팍하게 보자면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점이든 도형이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라서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이렇게 생긴 걸 어디선가 본 적 있죠? f-x는 fx다. 앞으로 보게 될 거라서 혹시 본 적 없는 사람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f-x래. 원래 y는 fx라는 녀석이 있었겠지? f-x가 됐다는 거야. 무슨 짓을 한 걸까? x가 들어갔어야 할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오케이? y는 f-x라는 건 y는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런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는데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는데 원래 거랑 똑같아. 뭔 소리일까? 기껏 fx 그래프가 있는데 함수가 있는데 이걸 y축에 대칭 이동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그랬더니 원래 거랑 똑같이 생겼대. 뭔 소리야? 원래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라는 거야. 원래 fx 그림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대칭 이동해봤자 원래 거랑 똑같다고. 무슨 의미다 이건? fx 자체가 자기 스스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더라 그런 이야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중요한 거라서 앉으려고 그랬는데 자리가 없네. 예를 들면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2 이런 거. 얘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x축, y축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이거 돌려봤자 그대로야.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봤자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는 사라져요. 똑같다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함수 f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아 이거 y축 대칭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비슷한 것도 누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 f-x는 마이너스 fx래. 이거 무슨 소리냐면 답을 알려주자면 자기 스스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거든. 요 마이너스까지 좌변으로 던져주면
아이, 그냥 이렇게 해볼까? 아이, 마이너스 던져주면 얘는 뭐 한 거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간 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간 거니까 fx를 원점 대칭 이동한 건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는데도 원래 거랑 똑같다는 건 지 스스로가 원래 원점 대칭이다 그런 소리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얘하고 얘하고를 비교해보면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할 때 잘 들어야 돼. 정신 차리고. 이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녀석이라고 그랬고 y축 대칭 이동한 거랑 원래 거랑 똑같아 라고 말했는데 좀 다르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f 뭐시기 f 뭐시기야. y좌표 이야기하는 거야. 함수값이니까. y좌표가 둘이 같대. y좌표가 둘이 같대. 그런데 이 y좌표랑 이 y좌표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다른 숫자일 거 아니야. x가 0이 아니면 서로 다른 숫자잖아. 그런데 이 둘 합은 항상 일정해. 마이너스 x랑 x거든. f 머시기랑 같대. y값이 둘이 같은 건데 y값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x좌표를 살펴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x고 하나는 x야. 그 둘의 합이 항상 일정해. 합이 일정해, 중점이 일정해 이런 뜻이야. y좌표가 같은 두 점의 중점이 x좌표 0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항상 일정하다는 건 중점이 일정해 이런 뜻이라고요. 얘도 마찬가지거든. 이거 좌변 넘겨보면 fx랑 f-x를 더하면 0이다 그 얘기야. x좌표 둘이 더하면 0이야. y좌표도 둘이 더하면 0이야. x좌표의 중점도 0이고 y좌표의 중점도 0이라는 거야. 내가 점 두 개를 골라보면 y는 fx라는 곡선 위에 점 두 개를 골라보면 그 두 점에 x좌표 중점도 0이고 y좌표의 중점도 0이라고. 즉 0,0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이 골라진다고.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가장 많이 보게 될 녀석이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놓은 건 당연히 외워야 하는데 오늘 배운 걸 약간 응용해보면 이제 이런 얘기다. fx랑 f-x랑 똑같대. 첫 번째 거랑 약간 유사한 건데 조금 달라요. 뭔 소리일까? f 뭐랑 둘이 같대. y좌표가 둘이 같대. y좌표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x좌표를 살펴봤더니 하나는 x고 하나는 e-x야. 이 둘의 합이 항상 일정해. 합이 일정해, 중점이 일정해. 중점이 어디야? 1이야. 함수 f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소리예요. 좀 다르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우변 쳐다보면 f-x거든? 이거 뭔 소리라고? x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e-x를 쓴 거잖아. 원래 y는 fx였을 텐데 x 대신에 e-x 썼다고. x 대신에 e-x 썼다고. 뭐 한 거라고? x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라고. x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는데 원래 거랑 똑같대. 뭔 소리야? 원래 함수 f가 x는 1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었다고. 그러니까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봤자 원래 거랑 똑같이 생겼다 그런 소리라고. 뭐 아까 예를 들어 이런 포물선 같은 경우에 대칭축이 1이면 1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을 시켜도 원래 거랑 똑같이 생겼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써먹는다는 거야. 이런 애들이 도대체 어떤 그림인가를 해석할 때 아, x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왜 하필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냐면 e-x. 요거 절반 한 거. 이거 2배 한 다음에 a 빼는 거니까. 2배 한 다음에 x를 뺀 거라고 생각해 보면 원래는 1이었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요. 두 번째 볼 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조금 귀찮아요. 얘처럼 막 공식이 딱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간 귀찮고요. 그 직선 중에 특별한 직선 몇 가지는 했어.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직선 말고 그냥 막 생겨먹은 거, 이상하게 생겨먹은 거. 그래서 뭐 요 점을 a, b라고 보고 얘를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거야. 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야? 얘를 기준으로 딱 접으면 둘이 만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여기다 보내겠다는 이야기인 거지. 수직으로 이렇게. 아이고 뭐야 이거. 그래서 얘를 x, y다. 그래서 얘를 찾으러 가는 건데 찾을 힌트는 뭐밖에 없냐면 뭐냐면 이 초록색 선분이거든. 일단 a, b랑 x, y는 요 흰색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에요. 요 선분은. 게다가 거리가 같아야 둘이 딱 접으면 만날 거잖아.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선분 a, b에서 x, y까지의 선분이 있지. 요 녀석을 수직으로 이등분한 녀석이 바로 얘더라. 를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그러면 수직이라는 거랑 이등분이라는 거랑 두 개 쓰는 거야. 그지? 그래서 수직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돼? 이거 이제 기울기 생각하면 되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요 녀석이랑 수직이야. 또 하나 이등분 그랬거든. 이등분이라는 건 요 직선에서 요 점까지랑 요 직선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건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약간 복잡하니까 공식이 그냥 뭐 할 거냐면 얘와 얘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할 거야. 요 점 찾는 거야. 이 둘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중점은 뭐 x좌표 둘이 더해서 반, y좌표 둘이 더해서 반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두 개 찾아가지고 연립해서 x랑 y를 찾으셔야 돼요. 졸린다 그죠? 자면 안 돼. 자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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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대? 그럼 수직이등분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찾는 거고요. 도형도 어쩔 수 없어. 매번 이렇게 찾아야 돼. 약간 귀찮지만 어떤 직선을 예를 들어서 파란색 직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 파란색 직선을 흰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그럼 요 파란색을 흰색에 대칭 이동하면 빨간색이 될 텐데 좀 이상하네. 빨간색이 될 텐데 이 빨간색 직선을 찾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점 두 개. 파란색 직선 위에는 요 점 하나 1, 2로 넘기고요. 수직으로 이등분. 또 뭐 하나 더 할까? 요거 하나 더. 수직으로 이등분.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점 두 개를 잡아가지고 요 두 점을 잡아.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령을 좀 부려보자면 점 하나를 잡는 건 어쩔 수 없이 잡아서 넘긴다 치는데 요 점은 좀 생각하기 편하지 않겠어? 교점? 파란색이랑 흰색의 교점은 빨간색도 알아서 지나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점이 두 개 필요하거든. 괜찮아? 두 점을 일일이 다 찾는 건 약간 귀찮으니까 하나는 어차피 교점일 거니까 요거 하나에다가 나머지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대칭 이동 시켜서 찾는다고요. 그래서 요거 두 점 잡아가지고 직선을 완성하시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원을 대칭 이동할 거래. 요 원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할 거래. 뭐만 보면 된다고? 중심 좌표만 보면 된다고. 요 원의 중심만 잘 찾으면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그죠? 점을 이동하는 거와 다르지 않더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포물선은 안 나와. 왜냐면 복잡하거든요. 포물선 안 나오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로 가서 우리 유형 10번 보면 되겠다. 그죠? 책 앞에 있는 내용 살짝 보고 유형 10번 가보면 처음에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그러면 요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좌표는 이렇게 바뀐다. 기준이 되는 거 2배 한 다음에 원래 거 빼는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요 도형을 여기다 대칭 이동하면 역시나 똑같다고. x 대신에 2a-x, y 대신에 2b-y를 집어넣으면 되더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설명은 다 했으니까. 밑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수직 이등분 이용하는 거라고. 수직 조건 하고 이등분, 중점 조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식을 만든 다음에 연립해서 그냥 찾으셔야 돼요. 매번. 그래서 약간 귀찮습니다. 오늘 문제 풀러 한번 가보죠. (1284번) a, 8이라는 점이 있고 저 점을 마이너스 4,6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얘가 되더래. 지금 그림을 보면 이런 거다. 여기가 a, 8이라는 점이고 요 점을 마이너스 4,6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1, 1이 왔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6,b더라.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a랑 b 찾으세요거든요. 그냥 막 공식에 때려 넣어도 되긴 하겠지. 이거 2배 해서 얘 빼면 이거인 거고 이거 2배 해서 이거 빼면 이거인 거야. 근데 그림 그려놓고 나서 보면 빤히 보이죠? 뭐가 보인다고? 아, 얘랑 얘 중점이 얘구나.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a랑 마이너스 6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4구나. 8이랑 b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6이구나.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중점 조건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해요. 아시겠죠? 요 정도 활용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 밑에는 도형인데 이거 원이니까 중심 좌표 잘 찾아보면 된다고 했고요. 다음 1287번 점이 2개 나와 있는데 저 두 점이 L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L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가 아니고 이제 L을 찾으세요거든. 1,5라는 점이 여기 있었나 봐. 얘를 어디다 대칭 이동했더니 3,3이라는 점이 됐대. 그럼 그 대칭이 되는 기준선은 누구였을 거냐면 선분 PQ에 아까 말했죠. 수직 이등분선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요 직선이 누구다?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L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찾으란 이야기고 이거 찾을 힌트 뭐밖에 없다? 수직 이등분. PQ 사이의 기울기 얼마예요? X좌표는 2 늘었고 Y좌표는 2 줄었으니까 PQ 선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머리 써 자지마. 그래서 L이라는 선분의 기울기가 누구냐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이라는 건 역수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지나가는 한 점, 요 점 좌표 찾으면 되죠. 얘는 PQ의 중점이잖아요. PQ의 중점 2,4란 이야기죠. 요 점 좌표 2,4예요. 그래서 요거 지나가는 점, 요거 기울기 가지고 직선을 완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다. 그치? 그래서 정리하시면 답은 만들어질 거예요. 밑에 있는 게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 점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얘가 되더라 인 거야. 써먹는 건 뭐라고? 수직 이등분.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가 요 직선이랑 수직이다. 또 얘와 얘의 충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그럼 A, B에 관한 식이 2개 나오거든요. 그 2개 연립해서 A랑 B를 찾아야 돼요. 귀찮은 산수니까 여러분이 하시고요. 다음은 1291번. 이거는 우리
사실은 평면좌표 첫 번째 단원에서 비슷한 걸 좀 하기는 했어요. 네. 거기서 좀 X축이나 Y축에서만 했다면 얘는 이제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건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다. X축이랑 Y축이 있고요. Y는 X란 직선도 필요하고요. 여기에다가 1,2라는 점이 있대. 여기야. 그리고 5,9라는 점이 있대. 5, 6, 7, 8, 9 여기네요. 여기가 B예요. Y는 X 위에 P라는 점이 어딘가 있나 본데 이 P는 이 위를 움직이는 녀석이에요.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세요야. 만약에 P라는 점이 여기 있었으면 AP는 얘고요. BP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는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P의 위치가 달라지면 선분의 길이의 합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죠? 그때 최소를 구하세요거든요. 점 P는 Y는 X란 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점 둘 중에 하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래서 뭐 A를 옮기셔도 되고 B를 옮기셔도 되고 근데 난 얘를 옮길게요. B라는 점을 Y는 X에다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그럼 이 점은 어디로 가니? 이건 Y는 X의 대칭 이동이니까 그냥 바로 나오는 거다. 그죠? 얘를 B'이다 라고 붙이면 9,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 그죠? 그럼 문제에서 그려놓은 이 파란색 선분은 얘하고 길이가 같은 거니까 AP 더하기 BP는 AP 더하기 B'P랑 같겠죠. 그지? 근데 뭘 원했다고?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언제라고? A랑 B'을 일자로 쫙 이어서 만나는 여기. 여기가 점 P일 때가 최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냥 일자로 쭉 이은 거예요. 그림 약간 좀 휘었네.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상황이 AP 더하기 BP가 최소인 상태고요. 찾는 방법은 뭐였다? 점 하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다. 점 P가 Y는 X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하나를 넘기셔야 돼요. 그래야 얘랑 길이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찾는 방법은 둘 중에 한 녀석을 기준이 되는 선에다가 대고 대칭 이동해서 찾아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평면좌표 할 때는 그냥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그냥 요거 하나 1위로 내려서 1,-2에서 여기까지야 이렇게 찾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꼭 X축이나 Y축뿐만 아니라 Y는 X 아니면 엉뚱한 이상한 직선이어도 찾는 방법은 똑같다고. 점 하나를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일자로 이어주시면 그게 최단 거리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보시면 유형 13번인데 이거 재밌어요. 좀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요 첫 번째 대표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거라서 요거는 빨리 보고 옆에 거 하나 더 할게요. 1294번인데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이거래. 참고로 색칠 여기 돼 있는 거예요. 얘가 나타내는 도형을 찾으래.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하냐면 요 녀석에다가 요 녀석을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도형의 이동의 추정 그러거든요. 뭐 그런 제목이 교과서에서 빠지긴 했지만 얘를 어떻게 이동시키면 얘가 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보면 뭐 했는지 빤히 보이죠? 얘를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되지. X 써있던 자리에 Y가 써있고 Y 써있던 자리에 X가 써있으니까 X 대신에 Y 쓴 거고 Y 대신에 X 쓴 거잖아요.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라고. 이 그림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라고. Y는 X는 누군데 이거? 대칭 이동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요 문제는 아주 쉽기 때문에 요거 말고요. 옆으로 가서 하나 더 볼 건데 민지야 조금만 참아. 요거까지만 할 거야. 요거 하나 보자고요. 1295번. 자, f x, y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요 녀석이 최종적으로 누가 됐냐면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1은 0 얘가 됐어요. 얘 가지고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될까를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x 앞에 부호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마이너스로. 뭐 했단 이야기예요? 대칭 이동했단 이야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단 이야기예요. y 뒤에 숫자 들러붙어 있어요. 뭐 했단 이야기예요? 평행 이동했단 이야기예요. 즉 얘가 얘로 올 때 대칭 이동도 해야 되고 평행 이동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대칭 이동, 평행 이동 문제에서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우리는 최초의 상태랑 결과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 대칭 이동도 했고 평행 이동도 했거든. 뭐부터 하는 게 좋으냐면 대칭 이동을 먼저 하는 것이 좋아요. 한꺼번에 하긴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할 텐데 대칭 이동도 했고 평행 이동도 했으면 대칭 이동을 먼저 하는 것이 좋아요. 디귿이 먼저니까 대칭 이동 먼저 하자고. 그래서 이 녀석을 대칭 이동할 건데 대칭 이동 한다는 건 x랑 y의 자리가 바뀌든가 아니면 부호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거든. 살펴보면 자리는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x 앞에 부호만 달라진 거잖아. 그러니까 뭐 했다는 이야기다? 뭐부터 한다?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먼저 한다고요. 그죠? 그럼 이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누가 되는 거야? f 마이너스 x, y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지. 그럼 y축 대칭 이동 한 다음에 얘가 얘 되려면 이제 뭐 하면 돼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썼네. 뭐 했다는 이야기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런 이야기죠. 도형이니까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 마이너스 1을 쓴 거라고. 그지? 그럼 자,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저기 있거든. 그럼 우린 저걸 보고 뭐 한다고? y축 대칭 이동 한 다음에 1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그죠? 이거 y축 대칭 이동하면 누가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 다음 뭐 해? 1만큼 평행 이동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지? 그래서 초록색인 녀석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답이 된다라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제대로 찾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 중에 뭐가 있다고 했냐면 최초의 상태가 되도록 뭔가 작전을 짜는 거잖아요. 지금 살펴보면 이거 좌표가 하나는 0,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2고 하나는 마이너스 2,1이거든요. 마이너스 1,2를 대입해보자고. 요점. 여기다가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여기다 해야겠다.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2를. 그럼 누가 된다? f 1,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최초에 1,1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똑같은 점이라고. 그지? 이 점으로 옮겨진 거잖아. 1,1이라는 점이 마이너스 1,2로 옮겨진 거라고요. 마이너스 1,2를 여기다 대입했더니 1,1이라고 성립한다고. 제대로 찾은 거라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 점 하나 더 해볼까요? 누가 있어?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있네. 그죠? 이 점이거든? 마이너스 2,1. 여기다 대입해보면 f 2,0는 0 이렇게 되거든요. 2,0이었나 봐. 요 점이 이 점으로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돌린 다음에 올린 거니까. 마지막 누구야? 이거 0,1도 마찬가지지.
0,1이라는 점 대입해보면 f 마이너스 1,0 이렇게 생겼네요. 0,1이야? 맞죠? 0,1을 대입해보면 왜 마이너스 1이니 이거? f 0,0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0,0이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요 점이 요 점으로 간 게 맞지. 그죠?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검산하는 거고 실제로는 얘가 어떻게 변해서 얘가 될지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제 몇 가지 더 들면 여러분 머릿속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거든요. 그럴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 거야. 지금 약간 다들 약간 졸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쌓여있는 모래성이 무너질까 봐 일단 이대로 유지하고요. 내신하러 가서 내가 여러분을 다시 헷갈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여기 있는 문제점을 풀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있는 1296번 있죠. 약간 헷갈릴 거거든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필요하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그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끝부분 우리 안 푼 거 몇 개 있어요. 1241번부터 거기 마저 하시고 유형 10번부터 끝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